자,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빨간불을 켜기는 켰죠. 근데 다소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그간에 좀 소외됐던 저평가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또 유난히 두드러졌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만약 못 안녕하시다면요, 이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일단 6월 월간 누적 수익도 1등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주간 누적으로도 1등을 기록하면서 정말 화려한 빨간불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왜냐? 우리 시청자분들께 빨간 수익의 기쁨을 이렇게나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울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또 재매수의 타점을 우리가 주시했다가 명확하게 확실한 그 명확한 코멘트까지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수익이 3번씩 4번씩 날 수 있는 그러한 알짜배기의 효자 종목을 발굴하는 데는 창시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언급했던 종목들이 다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이제 남은 6월과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상승 나타낼 수 있는 종목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우선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그리고 한 단기 스윙급으로 일주일 정도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종목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어떤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력설비와 음식료 쪽 가지고 오셨네요. 전력설비 먼저 볼까요? 자, 어제 한전이 인도네시아 송전망 사업에 뛰어든다. 그 규모가 무려 41조 원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자, 이로 인해서 어제 사실상 상한가, 오늘도 4%가 넘는 급등세 이어가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많아지고 미국의 전력망 교체 수요 등 워낙에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한 달가량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보면 주가가 참 많이도 갔습니다. ST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250%나 급등을 했고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전력 관련주들이 더 갈 수 있다, 유효하다라는 사실상 시장의 판단인데요.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증권에서는 MS라든지 구글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1분기 실적에 AI에 관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력량보다 훨씬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사실 실적 향상의 기대감은 분명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이 너무 오른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전력설비,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까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될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음식료 쪽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거의 주도주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너무 덥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관련주 올랐다가 오늘은 리조트라든지 워터파크 관련주들까지 시세가 옮겨붙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일단 실적의 핀트를 잡아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특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어제 같은 경우에 혜태제가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크라운제가 같이 그간에 좀 못 올랐던, 소외됐던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사실상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농심, 오뚜기, 빙그레 이러한 종목들이 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다만 조금 쉬었던 김 관련주들까지 다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신고가를 이어가는 음식료 관련주, 내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은 어떤 거 있을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펴온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잡아주셨을까요? 자, 한눈 파지 말고 성장성에 포커스,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한눈 팔지 않고요, 오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샅샅하게 관심 종목에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주시면서요. 바로 대표님 만나볼게요. 자,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정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빨간불을 켜고 있죠. 그래도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2,700선 위에서 어느 정도 더 큰 종목들을 올리는 데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개별주들의 향연이 좀 이어졌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고요. 그간에 좀 소외됐던 코스닥 상승률 상위에 포진돼 있는 종목들을 보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음극재 관련주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소외받았던 종목들 저평가주 위주로의 종목들이 오늘 좀 올랐던 게 특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또 최고의 수익 낼 수 있는 전문가님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과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세상에. 네. 어제 이제 8시 방송 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일단 네. 1등을 또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네. 자, 틀면 또 나오시는 전문가님으로 유명하세요. 요즘에 거의 수도권 씨처럼 워낙에 수익이 네. 좀 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자주 뵐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일주일 만이시죠. 주식의 봄에서는요. 인사 먼저 네.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즘 증시가 뭔가 좀 강한 것 같은데도 또 대응해보면 쉽지 않고 또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이 또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종목을 또 따라가야 되나? 그리고 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좀 내가 저점 매수를 해놨는데 계속 좀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은 또 이제 영 끝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수치로도 반영이 되는 게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도 뭐 대략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탔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특정 몇 개 종목만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 제가 이제 그 방송 타이틀에서 그 시장 한 줄 평을 말씀드릴 때 한눈 팔지 말고 성장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도 지금 시장의 그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쭉 보면은 주로 그냥 재료에만 많이 목을 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성장성에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실제 수익성에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매수가 몰리면은 순식간에 급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매수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한 달, 두 달씩 계속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런 재료가 떠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했다가 그 종목들이 상승폭이 꺾어지거나 기대했던 만치 상승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오르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하시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시기가 우리 투자자들께서 정말로 한눈 팔기가 쉬운 시점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꿋꿋하게 어떤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가신다면은 그 대응 갔던 종목들이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수익으로 보답이 될 테니까요. 지금은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성장성이 좀 있는 종목들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식은 확실히 타이밍과 그리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그러한 오래 끌지 않는 속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끊을 땐 끊고 들어갈 때는 용기 있게 들어가야지만이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지 수익률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종목을 추천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익절했죠. 지금 보성 파워텍 이 한 종목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원샷 원킬로 지금 공략하면서 일단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생방송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하셨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전날장에 17%권의 수익 가져가셨고요. LS 머티리얼즈도 지난 생방송 중에 관심주였습니다. 대한해운까지 딱 세 종목 얘기했는데 그 세 종목이 다 올랐어요. 각각 24%, 13.95%까지 명확하게 두 자릿수의 수익을 딱 기록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17%, 유니셈 20%, S바이오메딕스 11%, SK 이터닉스는 먹고 또 먹고를 해도 지금 34%, 20%가 넘는 수익 가져갑니다. 기가 막히죠. 자, 한글과 컴퓨터,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재룡전기는 이미 125%고요. SP소프트까지 이 보이시다시피 앞부분에 생방송 도중에 얘기한 종목들이 거의 다 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방송을 주목하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원샷 원킬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종목을 생방송 도중에 확보를 하시고요. 여기에 따른 명확한 코멘트는 시청자 커뮤니티방에서 가능하십니다. 시청자 커뮤니티방은 저희가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한눈 팔지 말고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고 화려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무료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세 종목이 올 목표가에 달성하면서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기쁨을 안겨다 드렸으니까 지난주에 놓치신 분들은 오늘 꼭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어떠한 조건 없이 함께 하셔도 종목은 가져갈 수 있지만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딱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릴 테니까요. 자, 방송 시간 37분 남았네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주간 누적 수익 1등을 기록한 그런 비법, 그런 더불어 필승 전략, 포트폴리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 1등을 기록했어요. 저는 월간 누적으로도 우리 최병권 대표님이 1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않게 최병권 전문가님과 꼭 함께 동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문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말 1등을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에 얘기했던 노브랜드, LS 머티리얼즈, 대한해운 다 생방송 도중에 얘기했는데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선견지명이 이렇게 대단하다. 해안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시장에 관련해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를 봐도 그동안 조금 못 올랐고 소외됐던 쪽의 움직임이 좀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 실리콘 음극재, 2차 전지 쪽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리튬, 뭐 주류 이쪽에서 이제 오름세가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약간의 유의미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FOMC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큰 종목들을 더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개별주에서 계속적으로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수는 정체되어 있고 개별주들 순환매성의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 앞으로의 이 시점에서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증시는 진짜 참 답답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해외 증시는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확실한 주도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지금 지수만 놓고 봐도 뭔가 좀 오를만 하면 또 다시 꺾어져 버리고 또 그래서 아예 하락장인가 싶으면 또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반등할 땐 또
전체 종목이 반등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만 재료 띄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급등시키고 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 6월 달 들어서도 증시 자체가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고는 있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무거우니까 잘 못 올라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 또 이쪽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말지 아직 진짜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눈 팔지 말고 성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세를 계속 노리시는 게 지금은 정답이다. 물론 그 중간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걸 좀 잘 참아내고 이겨내야지만이 딴 데로 좀 눈이 안 돌아가고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계속 쥐고 있을 수가 있게 된다. 사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원에서 16조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은 작년 한 해 매출이 1,700억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과도한 수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은 확실히 지난 분기보다도 많이 성장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장한 수치 자체도 아직까지는 그 실제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줘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것도 오늘 신고가를 또 갔는데 이 회사도 사실 지난 실적만 갖고 봤을 때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승이 결국 뭐냐? 지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분명히 뭔가 큰 가시적인 증가가 있을 때 주가 상승이 제일 잘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아무리 내리고 오르고 해도 결국은 오르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종목은 성장주에 맨날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게 결국은 정답인 것 같고 이번에 시장이 잠깐 반등하면서 또 2차 전지가 좀 많이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직 성장을 할지 말지가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는 워낙 그동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뭔가 이슈가 좀 있으면은 강하게 튀어오르긴 해요. 근데 그 상승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줄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속되어 준다면 그때 가서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사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뭔가 좀 이거 기존 종목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몰리고 성장을 하는 업종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어떤 팩트나 사실에 근거한 종목들 이런 것들 쪽으로 주로 투자를 해 가신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재료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들에 너무 눈 돌리지 마시고 기존에 상승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결국은 정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수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현 시점에서 수급이 조금 올릴 수 있고 우리가 확실한 좀 테마성을 형성을 하되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종목 선별이 더욱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이 주식 투자하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거기가 기가 막히게 꼭지였고 내가 매도를 하니까 놀랍도록 반등했던 그러한 경험 참 많으실 겁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오래 끌지 않는 그 속도도 우리가 중요하겠죠. 그걸 가장 명실상부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맞히세요. 보성파워텍 일단은 보유하면서 5%, 지난주 생방송 이 방송에서 언급한 게 세 종목이었는데 그 세 종목이 전부 올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부 그중에 두 종목은 어제 청산을 했고요. 5월 말에 또 청산을
판매하시면서 17%, 24%, 14%권의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녀공장, 유니셈, S바이오메딕스, SK 이터닉스부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들어가도 확실하게 이렇게 똘똘한 종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명확한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용기 있게 딱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아셔야 되는데 그걸 참 혼자서 하기가 힘드니까 지금의 이 시점에서 버티기가 힘드신 겁니다. 다만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종목도 알아가시고요. 명확한 코멘트 시청자 커뮤니티방에서도 함께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렇게 수익이 많다 보니까 6월 월간 누적 수익으로도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월간 주간 누적으로도 전문가 통틀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타이밍 그리고 확실한 종목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확실하게 좀 맛있게 요리를 해봐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코멘트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50분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부터 종목 받으러 저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30분도 안 남았거든요. 정말 배가 고프다. 수익이 진짜 나는 너무너무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꿀팁 선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에 이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50분까지 방송 시간 30분도 남지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무슨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코멘트 함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일단 네. 바로 저희가 이제 시가 베팅이 좀 가능한 쪽에서의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오늘 전력기기 쪽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근데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불꽃이 스파크가 좀 튀고 있는데 전선이라든지 전력 설비 쪽은 약간 오늘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서서도 제가 얘기해 드렸다시피 HT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 이런 종목들이 한 달 정도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엄청 올랐거든요. 올해 주가로 따지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전력망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한 거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 한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제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오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같이 탔는데 좀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또 발전하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 자체의 업종들이 전부 다 장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거의 블랙홀처럼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AI가 발전하는 것이 과연 인류한테 도움이 크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또 있겠지만은 또 그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반대급부 쪽에서는 역시 뭐 AI가 너무 발전해서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전력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전력을 생산하려면은 결국은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전력을 그렇게 많이 써가 버리면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전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AI가 발달하는 것이 과연 인류한테 마냥 100%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저도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은 산업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전기 관련한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당분간은 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제가 사실 이 방송에 출연해서 작년, 재작년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AI하고 로봇 쪽에 투자를 하시면 무조건 돈 번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성장을 하는 업종은 AI나 로봇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AI 중에서도 이제는 그 AI를 살리기 위한 전기 공급으로 시장 포커스가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그 전력망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탄 것은
특정한 재료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전기 관련 산업 자체가 성장을 계속 거듭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런 기술면이나 인프라면, 노하우 면에서 한국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시장에서 반응이 가장 빨리 나와주는 한전 산업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재료 때문에 상한가를 한 번에 가고 그다음에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오늘은 한 4% 정도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최 대표님 우리 커뮤니티 방도 있는데 왜 방송 나가서 그렇게 종목을 다 얘기를 다 해버리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목을 안다고 해서 그 종목을 쉽게 컨트롤할 것이다. 그걸 쉽게 수익을 낼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 몰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강한 종목이 흐름이 나빠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방송 때 추천을 드렸던 LG전자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면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한번 했다. 아니, 상한가 아니라 강력한 상승을 한번 했다가 지금은 보시면요.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중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을 소개를 드리면은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날아갈 것만 생각하시니까 바로 급하게 사버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 드린다면 지금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고점에서 사는 것과 저점에서 사는 것은 같은 종목이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방송 타이틀은 이제 시가 베팅 뭐 이런 개념을 갖고는 있지만은 언제 공략을 할 것이고 얼마 가격대에 사야 될 것인지는 진행을 해봐야 거기에 따라서 증상이 나오고 상황 대처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사한테 병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사분들도 병을 단숨에 지금부터 바로 낫는다, 어떤 대응을 한다 이게 아니라 차차차차 경과를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진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이 강해 보여도 그 흐름이 무조건 이어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진행을 보고 거기서 저점 매수를 할 것인지 이대로 바로 사야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시려면 꼭 커뮤니티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력망 관련해서의 종목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성장성을 계속 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수익률 보셨을 때 보셨겠지만은 오성 파워텍이라는 주식은 제가 안 팔고 있어요. 네. 상승이 더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다 까먹고 다시 내려갔다가 재차 상승해서 지금 상승률이 한 자리 숫자에 멈추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매도를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요. 전력망 관련해서 구축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외형적인 성장이나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를 대비해서 더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망 구축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매수가 자꾸만 들어오고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진행에 따라서 대처를 해 가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는 한전산업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AI에서 파생된 사실상 카테고리이지만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전력망 구축에 관련된 수혜의 기대감은 앞으로도 살아있다. 이 전력 설비, 전력 기기, 이 전력망 구축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봤을 때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이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 이번에는 이 종목을 픽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를 해드렸고 대표님이 10분을 넘게 얘기를 하셨죠. 41조의 수주에 잭팟이 터진 종목이다. 전날에도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올랐으나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종목을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수익률표 보시면
같은 의미로 재룡전기 125% 수익 가져가신 거 보이시죠? 한다면 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한 종목은 어찌됐던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들로 픽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재룡전기 이후에 또 이 종목을 얘기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었고요. 지난주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3개였습니다. 자, 노브랜드, LS 머티리얼즈, 대한에온 보이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종목이 다 두 자릿수 수익 기록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언급한 종목이 정확하게 틀릴 수 있는 그 가능성 함께 하시는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종목인지 절대 알려드리지 않아요. 다만 함께 하시면 왜 이 종목을 내가 미리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남들이 사기 전에 더 빨리 더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확실하게 우리 최병근 전문가님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분이 6월 월간 누적 수익도 1등 기록하셨고요. 6월 주간 누적도 전문가 통틀어서 1등 하고 계시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런 분께서 지금 첫 번째 시가 베팅 테만에서의 이 종목 딱 원픽으로 뽑아 주셨으니까요. 어떻게 내가 맛있게 또 요리를 해야 되는지 매매 투자의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목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50분까지 방송 시간이 18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얄짤없이 문은 50분에 닫을 생각이니까요. 그 전까지 입장하시면 내일 장부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 명확한 코멘트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전문가님, 이 종목이 또 가겠군요. 확실히 가는 종목이 가니까 저도 꼭 이번에는 진짜 몇 번째 꼭 이번엔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눈여겨보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단기 스윙급에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스윙 쪽에서는 K푸드, 음식료 쪽을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음식료 쪽에서 사실 이 육개 관련주도 사실 움직이고 있고 이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관련주도 움직이고 리조트라든지 워터파크까지 종목에 확산이 됐는데 워낙 이제 실적도 좋고 수출도 잘 되고 볼만한 종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혜태제과라든지 크라운제과, 그러니까 혜태제과 식품, 크라운제과 같이 못 올랐던 종목들도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한 바퀴 다 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제가 그 커뮤니티에 항상 한두 번씩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돈을 벌고 싶으면은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한테 따라 붙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주식하고도 연계가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재료가 뜬다고 해서 거기에 미리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쫓아가는 대응을 하다 보면은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저점에서 선침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기업이 성장을 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업종을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투자했을 때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급등으로 이어져 가지고 수익이 나한테 저절로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지금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더운 날씨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으니까 이제는 여름 관련주를 또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빙과류가 많이 팔리니까 빙과류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놀러를 많이 가니까 뭐 콘도나 뭐 이런 어떤 그 레저 시설들 이런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닭 관련주들 또 주류도 오늘 크게 급등했었죠. 뭐 이런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저거 따라 붙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재료에 의해서 따라가는 대응들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은 조바심은 나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대응을 유리한 위치에서 선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위치 쪽에서 막 조바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만 주가가 흔들려도
손절매를 치거나 아니면 대응이 꼬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같은 뭐 빙과류 이런 것도 다 식품 쪽이고 다 식품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식품은 그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K푸드가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행어를 타고 있어요. 특히 한식 쪽이 지금은 전 세계로 열풍이 불어가지고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에 일본의 스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일본 스시가 고급 요리의 대명사로 가서 한번 크게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한식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사식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기사식당이 뉴욕에 가면요. 체인점 형식으로 해가서 1인분에 5만 원, 7만 원씩 받아요. 그 정도로 지금 기사식당의 문화도 한식 열풍으로 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거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챌린지 한다고 매운 거 막 먹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가지고 외국에서 그게 더 잘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지금은 농심을 제치고 완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음식료 쪽이 아니라 식품 쪽에 외국인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이 기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맛있는 거는 우리만 먹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알아버리니까 우리가 이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가격이 올라요. 이거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김밥이에요. 이 김밥하고 떡볶이가 우리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접하던 음식이고 맛있게 먹었던 음식인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맛을 들여버렸어요. 그리고 김밥의 어떤 그 뭔가 이 간편성 이런 거에 지금 완전히 눈을 뜨다 보니까 냉동 김밥이 날개돈 친 듯이 팔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김값이 올라버렸어요. 원래 김은요, 그 동북아시아 쪽에서만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김을 소화하는 흡수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김 관련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스윙 관련주, 며칠을 보는 스윙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는 중장기 상승도 한번 노려보실 만하고 길게도 보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는 저는 CJ 시푸드라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2배씩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거치면서 테마성으로 그냥 끝나나 했는데 다시 후속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먹거리들이 가격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특히 김 가격이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을 조정시 살 것이냐, 좀 고가에서 그냥 바로 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언제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천천히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마음 급해지지 마시고 대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식품 쪽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화장품하고 마찬가지로 이 식품 쪽도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김값이 금값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는 김 작황이 또 부진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또 마른 김을 수출을 워낙에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김값 관련해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크게 단기 수익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타이밍이 나올 때 이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10분
번째 이 종목에 관련해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이 종목을 내가 왜 사야 되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거기에 따라서의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언급해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수익 가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필히 최병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번째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브랜드, LS 머티리얼즈, 대한해운 지난주 생방송에서 세 가지 종목 얘기하셨는데 세 종목이 전부 상승을 했죠. 각각 17%, 24%, 13.9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한 종목이 다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마녀공장, 유니셈, SK 이터닉스는 먹고 또 먹고를 해도 34%, 20%권의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재룡전기는 이미 125%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5월 시장부터 우리가 충분하게 봤었을 때 그닥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 많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의 수익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6월 주간 누적 수익 그리고 월간도 누적 수익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입니다. 보이시다시피 전문가 통틀어 수익을 제일 잘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분이 단기 수익으로 끌고 갈 만한 이 종목을 딱 원픽으로 취하셨다라는 건 분명히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크겠죠. 자, 여기에 따른 전략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이 어느덧 8분 남았네요. 더 이상 기회는 드리지 않으니까요. 50분에 저희가 얄짤없이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고 누차 말씀드리니까요. 필히 들어오셔서 거기에 따른 명확한 타이밍 그리고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코멘트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시가 베팅도 알아봤고 단기 스윙 쪽도 알아봤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의 봄 종목 보기 전에 사실 이제 오늘의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2차 전지가 가장 특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절대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이랑 딱 맞게 지금 2차 전지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제 EV 배터리 쪽에서도 모습이 좋고 리튬 관련해서도 이슈화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의 짧게 코멘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일단 완제품 쪽은 아직 그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2차 전지의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극재 쪽도 오늘 급등이 나왔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전해액 관련해서 종목들이었거든요. 전해액 관련해서는 덕산 데코피아도 추천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엔캠이라든지 에코엔드림 같은 것도 커뮤니티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강세, 그 다음에 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액 관련주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2차 전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차별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쪽은 미국의 정책 때문에 중국이 지금 견제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가 예상되니까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것이고요. 완제품 쪽은 아직까지도 중국과 경쟁을 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점유율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최근에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할지 여부는 향후에 조금 더 진행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향후 후속 매수가 좀 더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바닥 탈출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선별적인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 그러한 또 시선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선별 전략이 확실하게 유효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이제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봄 종목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이 종목만큼은 절대 알려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자, 과연 오늘의 봄 종목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귀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오늘 SK 하이닉스가요, 또 신고가를 갔어요. 오늘 신고가를 간 거는 역시 HBM 메모리 반도체 때문이고, HBM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뭐 다른 여타 업종에 대해서 식품도 얘기하고 뭐 전력망도 얘기했지만은 확실히 시장의 주도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빼놓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작년에 제가 나와서 여기서 가을에 얘기할 때는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1년도 안 지났는데 보니까 21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참 추천할 때 가격이 5, 6만 원, 뭐 3, 4만 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사실 HBM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잘못하면 고점을 잡을까 봐 이게 제일 고민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자니 삼성전자는 또 매수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 싸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HBM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아직까지는 안 올랐거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러면 아직 안 올랐다는 거는 아직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당연히 주가가 급등했을 거니까요. 그러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안 올랐는데 만약에 그 연관이 없는 게 계속 지속돼 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고 뭔가 좀 호재가 터졌을 때는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그때 듣고는 잠깐 수익 나면 잊어버리세요. 단적인 예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이건 미용기 관련주인데 이 종목 제가 정말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되냐면요. 외국계 펀드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13,000원에 공개 매수를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 되면은 이 종목 상장 폐지 자진으로 해가지고 우리끼리 배당 안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돈을 너무 잘 버니까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소개드린 종목은 대부분 다 종목들이 그렇게 내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이 HBM 메모리 관련주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다만 거기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데 재료가 떠준다면 주가가 최소한 2배, 3배씩 떠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HBM 메모리 쪽에 관련된 주식이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HBM 관련해서 사실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는 약간 힌트가 들어갔지만 도통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제이시스 메디칼을 사실 예시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좀 몰릴 수 있고 얼만큼의 상승의 가치가 있는지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알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 끝남과 동시에 문은 닫겠지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전략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필히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50분까지 더 이상의 기회가 흔치가 않고요. 딱 2분도 안 남았네요. 지금이라도 입장 가능하시면 오늘 얘기해 주셨던 시가 베팅 종목 오픈해 드렸죠. 단기 스윙 종목도 오픈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봄 종목 이 종목만큼은 오픈 안 해드린 이유가 꼭 있겠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같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에서 성공하시고 싶으면은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이 나한테 따라붙도록 하셔라. 그러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한눈 팔지 말고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 시에 그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은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꼭 좀 믿으시고 가신다면은 지수가 내릴까 오를까 이걸 너무 연연할 필요도 네, 없고 네.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